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 나오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요 태양광, 풍력 이야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예, 미국에서 퍼스트 솔라가 급등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거래일에 현지 시간 금요일에 S&P 500에 있는 500개 기업 중에서 가장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26%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두 가지 이슈입니다. 퍼스트 솔라 개별 이슈도 있고 인수한다는 소식, 그리고 이 재무부에서 세액공제 확대에 대한 새 지침을 발표하면서 그 기대감으로 다른 태양광까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몇몇 기업들은 태양광 안에서도 힘을 쓰진 못했는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 법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이날 발표된 건 이거. 원래 기존에 태양광이나 풍력 미국에 발전소를 건설하면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내용 30%인데 플러스 추가 공제를 10%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산 부품 40% 이상을 사용하면 이란 전제 조건인데,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미국산 40%만 충족을 하면 중국산 셀 모듈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해석이 좀 나뉘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이거를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이제 의견이 엇갈리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혜주로 꼽히자면 태양광은 한화솔루션이고, 오히려 이제 풍력 쪽은 이게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CS 윈드 같은 기업들 수혜 가능하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AMPC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IRA 규정 세부 지침, 결국엔 재무부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시행 규칙 정도를 발표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법안이 만들어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시행령, 그다음에 시행 규칙이 차례대로 만들어지는데, 한마디로 이제 공무원들이 실제 법안을 적용하기 편리하게 좀 세세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장관들이. 네. 재무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기존에 이제 그 공제 이외에도, 법안에 담겨 있던 거 이외에도 추가로 미국산 부품을 40% 이상 쓰면 뭐 최대 10%까지 추가로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오늘 보면 이제 CS 윈드가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솔루션이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거를 나쁘게 보면 뭐 중국산을 써도 40%만 채우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왜 40%가 나왔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산을 제외하고 지금 100% 다 미국산으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력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를 받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뭐 미국이 중국과 굉장히 많이 싸우고 있지만 오히려 교역량은 더 증가했고요, 현재.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 중에서도 혜택을 당연히 볼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품을 40%를 채우기 위해서 한화큐셀 거라든지 CS윈드 걸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화큐셀 같은 경우는 미국 내 기업 중에서 지금 사실 거의 한 1, 2등을 다투는 생산량을 갖고 있고, 이제 캐파 증설이 완료가 되면 독보적인 1등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생산량 자체로 보면. 그러면 하나큐셀,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하나솔루션이 포함된 자회사인 하나큐셀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CS 윈드 풍력들보다는 AMPC의 양이 금액 자체가 하나큐셀이 훨씬 더 좀 많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이 조금 더 수혜를 많이 받을 걸로 보는데, 지금 현재 두 회사 다 왜 주목을 하냐면 미국 내 공장을 다 갖고 있고요. 지금 CS 윈드 같은 경우는 인수를 한 거고, 추가 증설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향후 한 1, 2년 뒤에는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나갔죠, 사실은 CS 윈드가. 어떤 게 추가로 생기는 거를 악재로 보면 그건 너무 꽈서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플러스 요인이 추가된 것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긍정평가를 주셨습니다. 그 태양광 전체의 호재라기보다 이제 미국에 노출돼 있는 기업이 이제 호재라는 그런 해석은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상장돼 있는 기업으로 보면 한화솔루션, CS 윈드 이렇게 보는데, 한화솔루션이 투자하기엔 더 매력적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가격대는 좀 많이 빠져 있죠. 재상장 이후에 하나갤러리아를 떼어내고 이제 재상장한 이후에는 사실 주가가 오히려 반등이 나올 것처럼 보이다가 더 빠졌습니다. 최근에 뭐 단기적으로 태양광이 좀 안 좋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지금 미국이 한참 논란 중인 게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맞아요. 한마디로 마이너스 통장 범위를 더 늘릴 거냐 말 거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표현이네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마이너스 통장의 그 한도를 더 늘리려면 결국엔 돈을 더 풀어야 되고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이걸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늘려서 이런 데다가 지원을 해줘도 되는 거냐라는 얘기가 좀 뭐 나올 수 있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냐. 뭐 예, 뭐 이렇게 그런 지적이 우려 되죠. 때문에 사실은 최근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항상 보면 신재생 에너지가 돈이 없을 때 가장 먼저 쪼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가 공제가 혜택이 나왔다는 이유는 뭐냐면 예. 이게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다. 이쪽에다 돈을. 그러면 당분간은 그런 기존의 그 틀에서 보시지 마시고 예. 중장기적으로는 미국도 어쩔 수 없이 돈을 이쪽에다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에 비해서 지금 너무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낮기 때문에 더 높여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유럽 중심의 환경 이슈를 미국이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런 예.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일단 IRA 법안 자체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결국에는 큰 틀에 미국의 공화당이 집권을 하든 뭐 민주당이 집권을 하든 예. 이거는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의심하지 말고 대응을 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야, 혹시나 재선에서 공화당이 집권을 하게 되더라도 신재생은 지금 거시적인 상황에서 네. 신재생 전환의 요구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럼 길게 가져가는 관점에서는 뭐 그러니까 신재생 전체 토픽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신재생 전체에서는 풍력 태양광 같이 보셔야 되는데 둘 다. 이제 사실은 단기적으로 빨리 설치할 수 있는 거는 태양광? 태양광이죠. 예. 태양광은 한 뭐 6개월에서 1년 이내면 다 설치를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풍력 같은 경우는 한 그래도 2, 3년 정도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 궁극적으로는 두 개가 같이 갈 텐데 모멘텀은 뭐 그에 따라 이제 차별은 있지만 대표 종목인 CS윈드나 하나솔루션은 항상 보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풍력, 태양광 이쪽에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돼서 뭐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예. 우리나라처럼 한전이 독점을 하고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미국은. 아, 그렇죠. 예, 그럼 많은 전력 회사들이 있고 그 회사들이 왜 그동안 원전을 안 하고 왜 이것만 했을까? 이쪽에 비중을 늘렸을까? 그다음에 워렌 버핏이 왜 태양광 회사에다 투자를 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결국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단가를 내려야 됩니다.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단가를 내려야 되는데 네. 발전 비용을 내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게 지금 신재생 에너지다라고 보시면 되죠. 패널 가격도 많이 내려왔고. 사실은 미국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주택이잖아요. 네. 거기에 가정 주택에서도 태양광을 굉장히 많이 설치하기 때문에 뭐 이 업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마다 돈을 못 벌지는 않았어요. 그동안 사실 이제 테슬라도 이런 사업을 같이 네, 하고 있어서 이익이 그동안 오랫동안 잡히기는 했습니다. 이제 전기차로 이익 내기 전에는 다 신재생에서 테슬라는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뭔가 크게 모멘텀이 될 정도의 이익이 개선이 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근데 지금 이제 많은 이제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전력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전력 회사들이 지금 노후화된 장비들을 계속 바꾸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최근 보면 변전기, 변압기라든지 뭐 이런 관련된 종목들, 뭐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뭐 LS 일렉트릭이라든지 뭐 재룡전기라든지 재룡전기. 예. 이런 종목들이 좋았던 이유가 결국엔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되고 있는 건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인프라가 전력난입니다. 우리 보면 미국에서 뭐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항상 그 폭우라든지 폭염 뭐 그다음에 굉장히 한파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예. 공장이 중단될 정도로까지 전기가 공급이 안 되고 이게 설비가 노후화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새로 바꾸고 있는 중이고 예. 바꾸는 와중에 그러면 뭘로 기존에 있는 거를 바꿀 때 또 추가로 하는 것들 기존에 있는 걸 교체할 때 대부분 신재생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게 태양광을 깔기 별로 안 좋은 조건이지만 미국은 네. 되게 좋죠. 허벌판이 많기 때문에. 예. 이렇게 예. 면적도 크고. 네, 면적도 크고 그리고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변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가까이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유럽은 그래서 먼 바다에다가 주로 많이 했다라고 하면 미국은 육상 풍력 타워도 굉장히 많이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긴 안목으로 보시고 하셔야지 이게 단기적으로 뭐 어떻게 주가가 막 확 올라가고 이런 이슈가 아니라 꾸준히 가야 되는 건데 예. 주가가 좀 먼저 반영하느냐 아니면 후에 반영하느냐의 차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에너지 전환 패러다임의 긴 관점의 투자 전략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까요? 자, 이제 우리 시장이 이제 답답해가지고 아침에 개장 전에 당잠사에서 각 증권사에서 그 전략들을 어떻게 내는지를 쭉 정리해드렸거든요. 근데 일단 대신증권의 스몰캡 팀에서는 이제 정부 정책을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올라온 레포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 차인데 역사적으로 그 각 정권이 이제 2년 차 들어왔을 때 수익률이 가장 좋았다. 특히 이제 코스피보단 코스닥이 좋았던 이유는 이런 테마주의 상승 덕분이다. 정부 정책 기대감이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 3년 차에 본격 상승을 하니까 한 1년에서 2년 정도의 그런 기대감을 지금부터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신 스몰캡에서는 크게 4가지 섹터를 주목했습니다. 원전, 뭐 디지털 헬스케어, 키즈 산업, ESS 이렇게 봤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5월 초에 이 레포트를 냈거든요. 5월에 주목해야 할 테마, 엔터, 뷰티, 이상기후 이게 앞서서 이제 말씀 주신 그건데 폭염이 크게 나오면 이게 노후화된 인프라가 있어서 전력이 막 꺼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뭐 굴삭기, 변압기, 철강전선 이거를 5월 2일에 삼성증권에서는 제시를 했더라고요. 이 앞에 엔터와 뷰티는 시세 분출이 있어서 뭐 신고가 나오는 기업들입니다. 다음 볼까요? 그리고 요거는 다음 주도주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뭘 봐야 하는가를 봤을 때 미국에서 지금 지난달 4월부터 시세 대비 아웃퍼폼했던 종목들을 봤더니 2023년도에는 좀 안 좋다가 2024년도에 이익이 확 증가할 기업들이다라는 거에서 그 착안을 해서 국내로 봤을 때는 뭐 삼성전자나 롯데케미칼, 원익 IPS 이들 종목들이 될 거고 섹터로 봤을 때는 저 앞에 그 반도체 조선과 IT 하드웨어 철강이 이제 후보군으로 꼽았습니다. 어떻게 뭐 볼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 고민이 많으시고 예. 그다음에 이게 노력한 흔적이 되게 맞아요. 많이 보이는 리포트죠. 다각도로 많이 고민을 했구나라는 거죠. 근데 정부 정책 뭐 2년 차에 정부 정책 관련주들이 올라오는 이유는 1년 차 때는 사실은 막 남발을 하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이제 공약도 얘기하고 그러다 2년 차 되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대부분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조로 우리가 이제 내놨던 공약들 중에 이런 걸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정책보다는 뭐 비판이 너무 많은 정부라 사실은 정책이 막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있고 원전 이외에는 그닥 그렇게 눈에 띄는 정책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오히려 깎고 뭐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사실은 조금 좀 정책 관련주를 어떻게 봐야 될지는 좀 고민이고요. 예.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원전도 마찬가지인 게 웨스팅하우스라는 거대한 지금 장벽이 막고 있고 미국이 이번에 이제 방미하고 나서 사실은 원자력 관련돼서 오히려 규제를 당하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원전 관련주는 지금 단기 이슈, 그다음에 신한울 3, 4호기 정도를 짓는 정도에 들어가는 내수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수출은 사실상 거의 힘들다라고 보면 원전 관련주는 좀 관심을 끄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전을 일단 접는 쪽으로.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SMR이나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SMR도 오히려 미국 업체를 우리나라에다 지금 뭐 깐다는 얘기가 있어서 사실은 원천 기술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갖고 있는 게 맞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지 여러 가지 이제 아직은 SMR도 문제가 아무도 설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신기술이라서 사실은 검증이 필요한 단계죠. 그래서 검증 과정이 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은 테마성으로만 움직이시는,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나머지 이제 뭐 저출산 관련된 정책도 마찬가지고 이제 사실은
얘기는 하지만 별 게 없습니다. 실효성 논란이 좀 있죠. 네, 실제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한테 들어보시면 별로 그렇게 와닿는 게 별로 없고요. 혹시 자녀분 예, 저도 뭐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전히 이제 단순 뭐 이제 발표되면 그때 반짝 움직이는 정도. 주가가 근데 사실은 예.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들 지금 다 안 좋고 예. 또 정책 수혜주들 다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아까 삼성증권에서 얘기했던 뭐 그런 조선주라든지 그다음 철강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반도체가 워낙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예. 회복할 게 더 많이 남아 있고요. 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보면 예. 적자폭을 거의 4천억 이상 줄였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턴어라운드하는 섹터 오히려 정책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돌아서는 섹터를 보시는 게 맞을 것 돌아서는 같다. 섹터. 예, 그래서 그거는 여기에서도 예. 지금 뭐 이거는 하나증권인 것 같은데. 예, 하나증권도 예, 자료가 마찬가지로 빠졌어요. 말씀드렸 이쪽에 나온 게 삼성전자, 뭐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지금 롯데케미칼, 뭐 원익 IPS 보면 이번에 실적은 다 안 좋게 나왔습니다. 안 좋게 나왔는데 현대중공업은 좋게 나왔고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현대중공업은 회복세를 탔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미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3분기부터 예.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턴어라운드를 할 거냐. 그럼 결국엔 경기 회복에 따른 턴어라운드, 그다음에 금리 하락에 따른 경기가 연착륙된다는 그런 기대감 이런 예. 것들이 나오면 좀 주가는 좀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예, 오늘 본 자료 중에서는 이 자료가 조금 그 도움이 될 바로 것이다. 직전 자료도 괜찮은 것 라는 같습니다. 내용. 아,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중우장대가 언제쯤 턴을 할지 여부를 경기 상황의 회복 가능 이제 분석이 나오면서 같이 흐름 놓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이제 종목 반응은 다음에 이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권희 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